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에 어닝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킹알파고요. 기사 제목은 엔비디아 주식이 어닝 발표 후에 매수를 해야 됩니까? 정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 첫 번째, 엔비디아는 기술주 매도세에 같이 포함되어서 엄청나게 매도되었고,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도 향후 2년 넘게 약세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이 풀리는 것, 좋은 징조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에 따라서 이미 가격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주가가 예전만큼 오르는 것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우리의 가격 움직임 분석은 현재 단기적으로 바닥이 왔다고 보이는데 주식은 약세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락장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바이 등급에서 홀드 등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약세론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약을 한 것을 보니까 이 글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자, 본론입니다. 투자 논리. 엔비디아는 2021년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2021년 11월보다 45%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 프리미엄을 생각을 할 때 엔비디아는 이 엄청난 매도세에 두드려 맞은 것이고, 투자자들이 이런 하이 멀티플 성장주에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엔비디아의 성장은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이고 컨센서스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엔비디아 강세론을 펼치고 43대 35로 바이나 엄청나게 바이 등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대부분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뮤추럴, 중립을 이야기했었는데요. 2022년에는 불리시, 강세론으로 돌아섰습니다. 3월 이후에 개발자 컨퍼런스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식은 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는 바닥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약세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된 추정치를 바탕으로 페어 밸류도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 저항의 테스트를 기다리면서 약세는 아니지만 주의로 변경을 해야 할 시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테스트 후에 건설적인 시그널을 보고 관찰을 한 후에 우리 레이팅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등급을 Buy에서 홀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닝 후에 예상이 되는가요? 자, 여기 차트를 보면은 게이밍이 변화가 된 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상승을 했네요. 전체적으로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레베뉴, 이익이 말이죠. 이 위에 차트에서 보듯이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은 2021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게이밍 카드가 줄어들었었고 데이터 센터는 좀 오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성장 트렌드를 올리기에는 부족했네요. 더욱이 엔비디아는 중국 락다운과 러시아 판매 중단으로 발목이 잡혔었죠. 최근에 중국의 락다운이 좀 풀리면서 시장의 정서가 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책정했다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코로나로 락다운 한 것을 푸는 것으로 이것이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예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미 시장은 그것을 예측하고 가격에 다 반영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수익과 조정된 EPS가 엔비디아의 앞으로 움직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조정 EBIT 마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예상하더라도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능력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조정된 EBIT 마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바이 레이팅으로 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컨센서스는 그들의 기본적인 케이스에 기반한 강세 편향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45% 하락한 게 그만큼의 상승 텀이 있다고 논쟁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약세론자들은 엔비디아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저평가되었나요? 엔비디아는 NTM Normalized PE를 34.9배 그리고 NTM FCF 일드를 2.94%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NTM은 회사의 전망, 성취에 대한 것에 대해 다음 시기월에 대한 전망치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아직 엔비디아가 장기간의 성장성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거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10년 수익 연평균 성장률 21.1%로 포스트 했는데요. 그렇지만 컨센서스의 추정치에 따르면 24년에는 이 성장률이 16.9%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엔비디아 주식이 동종 업계보다 상당히 높은 밸류로 있습니다. 위표를 보면요. AMD의 주식은 엔비디아의 NTM Normalized PE에 대해서 30%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엔비디아의 NTM 레버리지 프리 캐시 플로우 일드는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 AMD가 30%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요. 따라서 우리는 엔비디아가 향후 2년 장기 성장 평균 수익률에서 훨씬 낮은 내재 성장률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군분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바닥이다. 우리의 주가 움직임 분석은 엔비디아가 현재 단기적으로 바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위를 보면은 베어트랩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지지선 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나 3월의 거대한 불트랩이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모멘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이 약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도 예견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 베어 트랩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더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베이스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레벨로 가는 단기 리레이팅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가격 행동 관점에서 위험 보상 프로필이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엔비디아 주식의 약세 전망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 보상 프로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동종 업계보다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아니면 홀드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엔비디아 주식을 바이 등급에서 홀드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가격 행동 분석은 단기적으로 베어 트랩에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단기적으로 바닥에 있고 베어 트랩에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강한 상승세를 예견할 수 있는 이중 바닥 베어 트랩은 아닙니다. 민첩한 투자자들은 스윙 트레이드 기회를 이용하여 베어 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는 투자하기 위한 매력적인 위험 보상 프로필을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는 차트 보고 지금이 살 기회다, 스윙 투자로 살 기회다, 이렇게 추천하고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가격 움직임에서 보다 건설적인 발전이 보이거나 앞으로 주가가 더 큰 상승을 할 움직임이 있을 경우 등급을 재평가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사가 끝나는데요.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충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이 기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론은 홀드 등급이다.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번역하기 전에 똑같은 시킹 알파에서 목표가를 207로 설정을 했다는 기사를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왠지 좀 더 읽어보고 싶어서 이 기사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번역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